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로 알려져 있는 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 책이 출간되면서 이 책에 공동 필진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단국대에서 기생충을 연구하고 있는 서민 교수의 인터뷰 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신문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마치 외운 것처럼 거기서 거기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엊그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길래 이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인터뷰 기사입니다. 왜 이런 책을 냈냐라는 질문에 조국 전 장관 덕분이다. 다른 필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등 돌린 것도 조국 때문이다. 아내는 구속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재판에 불려다니고 저와 같은 대학에 있는 교수도 조국 딸을 논문 1저자로 올려줬다며 곤욕을 치렀다. 저 같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질 텐데 이분은 법정에 출두할 때 늘 정의로운 십자군 같은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역이라는 최순실도 공항에 들어오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조 전 장관은 미안한 기색이 없다.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히고 마음에 빚 운운한 대통령이나 감싸고 도는 문바두를 그냥 둘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국 흑서라고 마케팅을 하더니 실제로는 이 책 전체 분량의 5분의 1 정도만 조국 관련 사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80%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을 힐난하는 데 할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인터뷰에서도 문바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라는 걸 보면 이 책을 왜 발간했는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서민 교수가 언급한 김경록 씨와 그리고 단국대 장영표 교수 둘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두 분도 조국 전 장관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 전 장관 탓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검찰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록 씨의 경우에는요, 본인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거는 남의 얘기인 줄만 알고 살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두 개의 화두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소소하지만 내가 살면서 이 검찰이 바뀌고 언론이 바뀌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성찰을 하고 용기를 내서 법정에서 검사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장영표 교수는 어떻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정경심 교수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본인의 진술 내용,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을 때 작성이 된 이 참고인 진술 조서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 왜곡돼 있다 이러면서 검사 앞에서 용기를 내서 그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장 교수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와 아들까지 가족이 무려 11차례나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조사를, 심야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장 교수 본인은 출국금지까지 당하기도 했고 이 아들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상황이었고 이 장 교수 역시도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의 피해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분들 서민 교수가 언급한 김경록 씨, 장영표 교수 역시도 조국 교수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안쓰럽다면요, 이 서민 교수가 조국 욕, 문재인 대통령 욕, 그 지지자들 욕을 할 게 아니고 검찰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검찰 수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에요. 혹시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음 주에 PD수첩에 지금 검사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PD수첩에 아마 김경록 씨 관련된 내용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그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출간 첫날부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엄청난 기세다 라면서 치켜 세워졌더니 생애 첫 베스트셀러의 영광을 누리게 해줘 고맙다. 국민들이 문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에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알 수 있다. 조국 백서도 읽어봤는데 문바 아니면 안 살 만큼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조국 백서를 읽어봤다고 했는데 혹시 김경률 씨처럼 서점에 서서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서평한 것은 아니기를 빕니다. 이 책은요, 조국 백서는 당신들이 낸 조국 흑서라고 마케팅을 한 그 책처럼 상업적 용도로 발간된 책이 아닙니다.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펀딩에 수천 명이 참여를 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 책 판매량을 가지고 굳이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서 뭐 엇비슷하게 팔렸다,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조국 백서는 이미 발간 계획이 알려졌던 시점부터 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펀딩으로 참여를 해서 사전 예약을 했고요. 초판 출간이 되기 전부터 사전 예약에도 이미 수천 명이 사전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6쇄까지 발간이 된 상태입니다. 첫날 1쇄 5,000부 팔렸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건지, 마치 서초동에서 검찰 집회에 100만 명이 나왔다고 했더니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1,000만 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왜 나쁜지를 밝히는데 주요 대목을 할애했다. 보통 사람들은 코링크 PE 같은 단어가 나오면 어리둥절해진다 라고 물었더니, 나도 처음엔 그랬다. 입시 비리보다 훨씬 나쁜 비리가 사모펀드다. 서울 버스 와이파이나 2차 전지 사업 같은 건 한탕 해먹으려고 한 것이다. 사람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범죄 아닌가. 이 정부 고위공직자 198명 중 조 전 장관만 왜 유일하게 사모펀드를 했을까? 조국 씨가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지 않았나? 거짓말한 증거가 어디 있죠? 저기요. 혹시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 그 증거 딱 한 개만 제 앞에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제시해 주십시오. 이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는요, 코링크 PE라는 업체가 있고, 코링크 PE가 설립한 블루펀드라는 펀드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블루펀드는 웰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죠. 지금까지 조범동 씨 1심 공판을 17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왔죠. 이 17차례 공판하는 과정에서 코링크 PE 임직원들을 비롯해서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관련자들이 20여 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코링크 PE 관련자들을 비롯해서 단 한 명도 정경심 교수에게 웰스 CNT라는 이름을 알려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범동 씨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물증을 갖고 있습니다.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 사이에 오간 그 많은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자 메시지에 보면 조범동 씨가 시종일관 정경심 교수에게 W사라고만 얘기를 하지 웰스 CNT라는 업체명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조범동 씨는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알려준 바가 없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블라인드 펀드고, 그래서 나는 웰스 CNT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고 대신 W사라고만 익명으로만 표기를 했던 거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웰스 CNT가 투자한 그 다음 회사 IFM에 관해서 혹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IFM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 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증거 하나만 제시를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증거를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자, 그리고 이 서민 씨 인터뷰를 보면 버스 와이파이, 서울 버스 와이파이 사업,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걸로 한탕 해먹으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1년 전에 언론에 났던 것에서 한 발짝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전에서 이 두뇌가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 버스 와이파이 사업 얘기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법정에서 언급이 됩니까? 지난해 연말에 검찰이 기소를 했던 공소장에 이 서울버스 와이파이 사업 한 번이라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사건 초기에 검찰 또는 언론이 그 수많은 쏟아내던 그 많은 이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서울버스 와이파이 사업이에요. 그리고 가로등 사업이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걸 왜 읽었지? 안 해.